이거 잘 보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Recording in 내용은요, progress. 사업 Q&A,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메나테크 PD고요. 앞으로 5년 후에 골드 PD가 되어야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은요, 연극 배우 겸 연출을 했고요. 공연 기획자, 또 영화 연기 지도를 하고 또 예전에는 또 뮤직비디오 감독도 한 5편 정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번역도 했었고요. 작가도 했었고, 뭔가 이 사람 왜 이렇게 인잡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은,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지금은요, 현재는 네트워크 사업가로서 선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오지랖이 넓어, 뭐 이렇게 한우물을 못 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저의 이 다양한 경험들이 굉장히 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하면서 결국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선택하게 된 이야기들도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제목이 Q&A다 보니까요. 질문이 무언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질문은 어, 힘이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아닌 끊임없는 질문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대요. 프랑스에서 질문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질문은 배움의 어머니다. 질문은 지혜의 문이다. 질문은 새로운 발견의 열쇠다. 질문은 배움의 시작이다. 저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항상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물어야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진실을 알고 계신 진실이 있나요? 네. 지구가 돈다. 이게 너무 자명한 진실이죠. 지구가 둥글다. 너무나 자명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음은 조롱당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네. 지구가 돈다고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지구가 둥글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었어요. 옛날에 이거 가지고 재판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것이 그럴 리가 없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진 선입견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진실이 입증이 되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진실은 이렇게 조롱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쇼펜하우어의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과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의 질문이 사실은요, 이런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사업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거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거절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거절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세포의 털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믿어지셨나요? 에? 내가 배웠을 때 난 그런 거 못 배웠어. 나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봐.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세포에 털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뭐? 그게 메안테크가 어떤 영향이 있는 거야? 엠브로투스가 진짜 그런 역할을 해? 하고 이런 근력한 영양소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면 아까 모든 진실은 그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또 키워드가 뭘까요? 이 맨하테크 사업은요, 글릭한 영양소를 기반으로 하지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어때요? 여러분 중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좋아. 이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뭐야? 피라미드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분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절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절을 예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먼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기회다. 어떤 기회? 우리의 거절을 예스로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노를
또 아니면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노후를, 또 사업자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노후를 예스로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Q&A 시간은요, 정말 저는 MS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MBA에서도 한 번 들으셨고요. 또 MS에서 심화 과정으로 한 번 더 듣게 되십니다. 자, 그럼 Q&A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요, 제가 첫 번째, 아까 이제, 이거 다단계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이렇게 팔아? 내가 파는 판매들은요, 내가 여태까지 물건을 어떻게 사셨어요? 누군가가 광고를 해서 샀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을 어떻게 샀을까요? 광고를 보고 샀겠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누군가의 광고로 어떤 기업의 광고로 제품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요. 사실 근데 이 메아테크 제품은요. 이렇게 TV에 나오지 않죠.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텔레비전에서 한번 광고를 때려주는 게 아니죠. 광고를 틀어주면 아, 정말 잘 될 텐데 왜 광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롭지 않나요? 사업자들이 더 쉽게 팔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메나테크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글리칸 제품을 파느냐? 네. 바로 이것은요. 세상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메아테크 제품의 이 글리칸 엠브로토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처음부터 이런 판매 방식은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1980년대 제약회사 연구원인 빌 메가넬리 박사가 만노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본인 스스로가 화상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그 화상을 입은 과정에서 집에는 알로이를 발랐더니 화상이 나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연구원 시절에 이 알로에 성분 중에서 어떤 성분이 이 화상 치료에 유효하지? 하고 이런 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노스란 성분을 발견한 거죠. 정말 이거는 굉장한 대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도요, 이 미국 국책과제의 하나로서 이 방사능에 인하는 화상, 이 효과가 있는 알로에 바레를 이제 만노스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적용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만노스를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이 만노스는요, 굉장히 분자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자 안정화시켜서 에이스 만남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특허로 만든 것이 바로 빌 메가넬리 박사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또 이제 또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냐면요. 이 레지 맥다니엘 박사가 또 있는데 이분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알로에를요. 약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분들이 연구원 박사님이다 보니까 제약회사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약으로 승인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널리 약으로 쓰일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이 지구에 이바지할 거야. 아마 이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 만노스, 이 엠브로토스는요, 약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MBA에서도 들으셨지만,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FDA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약으로 되기 위한 조건들이 세 가지가 있죠. LDOC, 또 CYP450이라는 것들, 그리고 치료 효과 기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됐냐? 네, 실험용 쥐를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반이 정말 사망을 해야지, 아, 이 성분의 유효량과 또 유해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에는 이거 얼마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뭐 하루에 몇 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몇 그램, 몇 밀리그램까지 섭취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약물작용. CYP450에는 A라는 약과 B라는 약을 한꺼번에 같이 사용했을 때 뭔가 충돌을 해서 같이 쓸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제품은요, 이 약이 아니죠. 이 제품은
다른 어떤 고혈압 약, 당뇨약 이런 것들과 함께 먹어도 위장약 함께 먹어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또 3단계로 치료 효과를 기전을 할 때 뭐가 있었냐면요. 어, 어, 그런 거죠. 한 가지 효과에만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에이즈 환자, 또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뭐 이런 노화, 이런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 이 세 가지 단계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약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MBA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노스가요, 결국에는 약으로 하지 못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됐는데요. 이때 마트에서 진열을 해두고 팔았겠죠. 그런데 이 약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7년간 2천만 원 미만의 판매를 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죠. 여러분 지금 정말 뭐 엠브로토스 프로모션만 해도 하루에 뭐 몇천만 원, 뭐 정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1인당도 올리게 되는데요. 이 7년 동안에 2천만 원 미만을 판매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회사가 정말로 무너질 지경이겠죠. 네. 그래서 정말 빅 메가넬리 박사가 정말 획기적인 발견을 했지만 제품 판매에 실패했을 때 여기 1호 사업자인 레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어떤 직접 유통을 한번 해봐. 그러면 직거래 유통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를 팔면 다른 사람들이 교육시켜서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없던 제품을 유통하기 때문에 이런 직접 유통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메나스테이션 교육을 통해서 이 제품을 알게 되고요. 또 메나스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요. 이 웰니스 산업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 엠브로토스, 이 글리칸 이런 존재를 모르기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저도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2004년도에 메나테크에 정말 이 엠브로토스, 이 메나테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저는 이 제품을 2019년도에 만났어요. 그것도 제가 어, 암에 걸려서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는 가운데 이 제품을 만났고 제가 한 달간 이 제품을 섭취했더니 제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제품을 섭취를 하다가 그다음 MBA라는 과정을 듣고 제가 이걸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때 소비를 1년 하고 이 제품을 MBA를 통해서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거는 2020년도에 알게 된 거예요. 이 회사가 2004년도에 들어왔는데 저는 16년이 지나서 이 제품을 알게 된 거예요. 굉장하죠? 어떻게, 아니, 그렇게 아메이도 들어보고, 뭐, 허벌라비도 들어보고, 많이 들어봤는데 난 이렇게 몰랐을까? 저에게 누군가 전달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세월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존재를 아느냐, 모르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적 유통. 나의 경험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지적 유통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보고서가 있죠.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에 주력해야 될지, 우리 향후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사업자를 펼칠지,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을 하고요.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해마다 참고해서 앞으로의 국책 사업, 이 앞으로의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건강식품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앞으로 거역할 수 없는 웰니스 산업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다. 앞으로 이런 직접 판매, 여태까지는 어떤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또 광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직접 판매 방식이 소비자가 직접 광고를 하고 그 소비자가 사업자가 돼서 다른 소비자한테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직접 판매 방식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로 상륙할 거다. 그래서 특히 건강과 웰니스 산업에 특히 그러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트렌드라는 거는요, 우리가 해마다 2022년 트렌드, 이런 이제 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 트렌드가 일반적인 트렌드가 아니라요. 메가 트렌드라. 전 세계가 거역할 수 없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사업이 사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런 직접 판매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이것은요, 획기적인 보상 플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돈이 벌리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요, 획기적인 보상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도널드 트럼프 재선에 성공한 어마어마한 미국의 대통령이죠. 현재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혹시 옆집 아줌마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도널드 트럼프 이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요, 얘기한 게 또 더 유명합니다. 이후의 말이 더 유명해요. 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다는 건데, 내가 이 사업 자체를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가서 이걸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앞집 아줌마한테,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소꿉 친구한테 그냥 물어봤어. 나 이거 할까 말까? 이런 사업이 아니라 이런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할 정도 많은 부호들이 로버트 기아사키,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할 만큼 정말 대단한 빅 비즈니스라는 거죠. 여러분 교과서 좋아하시죠? 진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정설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개념 유통 방식인데,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사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야 생기는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소비자를 여기서 보세요. 무한 연쇄 소개 판매의 사업자로 역할하게 하는 가장 최근에 등장하게 한 신개념 유통 방식이다. 뉴스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신개념 유통 방식이라고 배워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요. 소비자를 무한 연쇄 소개 판매 사업자로 역할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유통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전에는요, 우리가 물건을 좌판에 쫙 깔아놓고 진열해 놓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요즘도 있으시죠. 나물 팔고 뭐 어디 우리가 가게를 가면 마트에서 물건이 진열된 걸 딱 사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옛날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시장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갖고 왔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 아주 옛날 영화에 보면요. 동동구리무 기억하세요? 동동구리무 장사가 작물 장수 아줌마가 보따리 동동구림을 넣어서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이게 뭐예요? 방문 판매의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백기름 팔고, 동동그림 팔고, 이제 분 팔고 해가지고, 막 그분들이 이렇게 방문 판매. 사실 이게 방문 판매가 굉장히 옛날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뭐가 있나요? 주다낙 아줌마, 아모레 아줌마, 이런 거 기억하세요? 이런 분들이 와서 큰 가방을 가지고 동네 분들 쫙 모아놓고 눕혀놓고 마사지 터발터발 해가지고 막 마사지 해주고 오늘 이거 스킨 너무 좋고요. 이거 아스트리젠트 너무 좋아요. 이 에센스 꼭 바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콜드 크림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방문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근데 방문 판매를 하다 보니까
방문 판매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람 등장한 것이 방문 판매법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문 판매가 좀 더 개발해서 전화가 생기고 이런 거 하면서 사람 전화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출판 이런 그 계통의, 그 영업부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저도 옛날에 그걸 해봤거든요. 아르바이트요. 전화를 막 겁니다. 아, 네.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아,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 너무 좋은 그런 책이 있는데 한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전화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그분들이 진짜 샀어요. 뭘. 그래서 그분들 전화를, 아, 네, 그럼 저 한 질 구매할게요. 그래서 30권 사고, 20권 사고.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뭘 또 팔았냐면요. 무슨 CD 이런 것도 팔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 그 교육 테이프 이런 것도 팔았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품 보내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해서 또 통신 판매법이 생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생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제품 하나 살 때 그 제품이 우리가 1,000원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마진율이 얼마나 될까? 중간에 내가 여기서 이 핸드폰을 샀어요. 그러면 이 휴대폰을 제일 처음에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중간에 총판이고 도매상, 소매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유통 마진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유통 마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중간에 물류 비용도 들고요. 거기 관리하는 직원 비용도 줘야 되고요. 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 도매상, 소매점이 가면 그 가게 주인은 뭐예요?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들을 다 포함해서 유통 마진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유통 마진은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유통하는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비용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럼 내가 여태까지, 이걸 어떻게, 또 광고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5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샀어요. 요즘 텔레비전 진짜 비싸요. 뭐, 인치수 가면 그만 크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럼 이 5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샀을 때 이 원가가요, 실제로 100만 원 미만이어야지만 이 중간에 유통비용을 다 정산할 수 있다고 해요. 광고비 유통비. 근데 우리는 500만 원 집이 살 때, 이거 원가 100만 원인데, 나 100만 원 주고 내가 정말 공장가 사올까? 이런 생각 안 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지불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 메나테크 제품은 여러분의 그 엠브로토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판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요, 이렇게 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파냐면요, 우리는 이 광고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사기 때문에 지금보다 3배, 4배, 5배 정도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는요, 이 생산자, 메나텍에서 만드는 이 제품은요, 소비자한테 아무런 광고하지 않고, 김수현이 광고했던 거 이거 하지 않고요, 바로 소비자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누가 하냐? 회원. 제가 먹고 이 내가 경험을 다른 소비자한테, 다른 회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 유통비를 받는 거죠. 요즘은요, 여러분 많이 광고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광고에 속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김희애 씨가 3분 카레 열심히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옛날에는, 김희애도 3분 카레 먹고 저렇게 건강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안 먹으면서 광고하네?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예쁜 모델이 나와서 막,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정말 저 화장품 발라서 예뻐졌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저 사람 원래 관리하니까 예쁜 거야. 저 사람 피부과 다니니까 예쁜 거야. 돈 쓰니까 예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소비자는 그렇게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광고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내가 경험한, 제품을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광고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누가 광고를 해요? 자, 제가 광고를 하면서 여기에 광고 마진 35% 제가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약국에
저기 제품을 영양제로 사러 가시잖아요. 약국은요,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50%가 안 되면 제품을 들여놓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2만 원짜리 눈 영양제 사오시잖아요. 그 10,000원을 약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40%의 원가고 60% 마진을 가져가는 데 있대요. 근데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결국에 이런 유통과정 제약회사를 거치고 제약회사 직원의 월급을 줘야 돼. 이런 어떤 또 약국 사장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다 중간에 그 마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메나테크에서 그 제품을 내가 경험을 내가 내 입으로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말주변이 없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은요, 말주변이 없다. 그거 사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나의 스토리, 경험을 파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내가 한 번도 뭐 아이폰을 써보지 않았는데, 갤럭시 폰을 써보지 않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아이폰 쓰고 있는데, 갤럭시 폰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갤럭시 폰을 쓰고 삼성폰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지만, 난 이런 점이 좋아요. 할 수 있지만,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도 경험 쉽게 전달하기 힘들어요. 내가 엠브로토스 먹고, 내가 치약 써봤는데, 이 치약이, 나 이거 쓰니까 정말 좋더라. 이 치약 쓰니까 입냄새가 안 나.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아테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 내가 경험한 것을 나의 스토리와 더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프로슈머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품은 좋은데, 저는 팔 자신이 없어요. 저는 팔 못 팔아요. 정말 100명 중에 99.9명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누구한테 이거 못 팔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아요. 내가 판매가 아닌 경험을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파는 것이 무언가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올해 2학년이 되거든요. 3월에 2학년이 되는데, 저희 아이가 이번에 클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취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지금 클린을 하고, 오늘 클린식 1일차예요. 한 리셋을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쉐이크를 싫어하는 아이예요. 자기가 아플 때만 딱 만나본 엠브로토스 먹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었던 그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큰 결심을 하고 클린을 하게 됐어요. 왜냐? 자기가 예전보다 살도 많이 찌고 얼굴에 뭐도 나고 피부에 뭐도 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자기 형이 예전에 클린을 했어. 근데 너무 형이 달라지고 멋있어졌어. 이걸 보니까 어 궁금하다. 나도 좀 저렇게 해볼까? 근데 제가 얘기했죠. 너가 이때밖에 건강을 관리할 수 없어. 너가 앞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 그때 더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관리해. 하고 제가 그 아이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그 엄마도 좋아졌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아이가 클린을 결정을 하고 지금 클린을 했어요. 저의 경험을 제가 판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이거 넥타이 좀 빨간 넥타이 할까? 오늘 이름 너무 튈까? 파란색 할까? 아니, 여보, 당신 오늘은 중요한 자리고 당신을 어필해야 되니까 당신이 이 빨간 넥타이가 좋겠어. 저도 남편에게 빨간색을 넥타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이야기를 팔았죠. 이것이 사실은 파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스토리가요. 그냥 여러분이 너 이거 사! 그것만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의 스토리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사실은 파는 거라서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나의 경험을 파는 사업이다. 네. 아까 엘빈 토플러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의 미래에서요.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슈머 시장은요. 이 사회 내 생활 구조를 다 바꾸고요. 역할 구조를 바꾸고 부에 대한 우리 생각 완전 뒤바꿉니다. 그래서 프로슈머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신의 사용한
자신의 사용한 경험, 이런 만족이나 서비스, 내가 받은 그 어떤 경험, 제가 체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직접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프로슈머 경제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맨하테크에서요, 이 이제 프레시던 치약이 있는데, 어, 이 프레시던 치약이 이 얼마나 지금 이 프로슈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로 대단하냐면요. 맨하테크에서 이 프로슈머를 이제 정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레시던에 불소를 넣을까 말까. 그래서 프레시던 치약을 리뉴얼한다고 이런 이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사업하는 사장님들의 생각을 물었던 거죠. 많은 사람, 칫솔, 뭐, 치약에서 불소를 넣으니까, 이제 불소가 뭐, 충치 예방 효과가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는 불소가 없었어요. 근데 불소를 넣을 거예요? 하고, 넣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물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불소를 넣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미 우리나라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 치약에 불소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소를 많은 사장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프리시된 치약에 불소를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죠. 이게 뭐예요? 프로슈머가 제품의 생산 과정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불소 넣는 거 반대했거든요. 이렇게 더 안전한 이 프리시된 치약을 더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슈머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새로운 백만자들이라는 책을 쓴 이 사람입니다. 폴 제인 필저가 무슨 이제 이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요. 22세에 시티은행 이사가 되었고요. 정말 25살 때 최연소 부사장이 되고 26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백악관에서 자문위원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앞으로는요. 웰니스 산업이 굉장히 부흥할 거다. 이것이 어떻게 인터넷 산업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바로 이것이 지적 유통 산업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형태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 새로운 백만 장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정말 저기 뭐 이상한 사람이나 하는 아니면 다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시시한 이런 사업이 아닌 거죠. 엄청난 빅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프로슈머의 가장 키워드, 또 우리가 이제 직접 유통 방식,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주 키워드는 뭐냐면요, 연결 사업이라는 거예요. 판매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회사와 소비자, 회원, 이것들을 연결해서 소비자가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데 또 회원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제품, 내가 오메가3가 나의 소비자 구매를 했어. 여러분이 그 판매 마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나의 경험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회사로부터 그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연결해서 받는 수수료를 받은 거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우리 공인중개사나 이런 비슷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팔까요? 아니죠. 건물을 사고 싶은 사람, 건물을 팔고 싶은 사람 연결해줘서 그 사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연결해주는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핫버튼을, 그런 경험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의 핫버튼을 누르는 거죠. 어떻게? 나의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의 경험과 정보를 어,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게 정말 이것이 그 사람한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어떤 경험, 나의 어떤 경험이 그 사람의 핫버튼이 눌려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또 예비 사업자들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또 어떤 정보와 경험을 주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겠어? 내가 언제까지, 내가 지금 어린이집 교사인데 내가 언제까지 아이들 똥개저리를 갈겠어? 나는 정말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나의 노동 수입은 끊임없이 한계가 올 거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노동 수입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또 건강 정보. 우리 정말 골골백세하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살자. 아침에
토스트에 잼 발라 먹지 말고, 우리 첫끼 건강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야, 이 엠브로초스가 네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데, 이런 건강 정보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면역 주스를 먹었더니, 정말 내가 피부가 더 좋아지고 건강해졌어. 나 요즘 감기를 안 걸리더라. 이런 경험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만나서, 어머, 그래? 내 주변에 정말 맨날 감기 걸린 애가 있어. 나 그 애한테 이거 전달하고 싶은데, 너 혹시 그 애 좀 만나줄 수 있어? 그 상담하고요. 나 이거 정말 더 알고 싶어. 나 좀 가르쳐줘. 이렇게 교육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꿈을 전달하는 겁니다. 나는 저 5년 후에 골드피트 되고 나서요. 전 유학 가는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꿈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러거든요. 야, 아니 그 나이에 왜 유학을 가 굳이? 저는 근데 그 꿈이 너무 즐거워요. 그 꿈을 기대하면 너무 좋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꿈을 꾸느냐 안 꾸느냐가 정말 그 사람의 그 인생을 결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죠. 나는 내 아들이 셰프인데 아들에게 멋진 정말 4층짜리, 5층짜리 레스토랑을 차려줄 거야. 어떤 사람 이런 꿈도 있어요. 나는 아프리카에 우물 100개를 파겠어. 이런 꿈이 있잖아요. 이런 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내가 누릴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런 거에 더 쉽게 얘기하면요. 뭐 스마트 구독 이런 거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 비타민 먹니? 종합 비타민. 우리 거 먹어. 우리 거 먹으면 하나 5 플러스 1이야. 5달 먹으면 한 달 공짜로 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동 주문 혜택 받으면 어떻게? 자동 주문을 하면 너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할 때요. 마음먹기가 쉬워지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한편으로는 쉬워 보이는 비즈니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이 사업을 지금 할 수 있을까? 나는 사업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보면요.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A, B, C들을 보면요.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또 급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과 또 급하지도 중요한 일, 하지도 않은 일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어떤 게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 오징어 게임이 새로 업데이트 됐네? 나 이거 좀 봐야지. 밤을 새서 봅니다. 사실 이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우선순위 달라지겠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잠시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잠시 스탑할 거는 스탑을 하고요. 중요한 일 위주로 내가 시간을 재구성해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10명 중에 7명들이요. 수입을 위해서 엔잡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제 소개를 했죠. 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요. 나는 요 기간 동안 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뭐 연극배우 일하면서 번역도 하고 연극배우 일하면서 글도 쓰고 연극배우 일하면서 뭐 영화 연기 지도도 하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저도 엔잡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엔잡을 한 게 뭐 자기 개발도 있겠지만 제가 저희 그 스펙을 더 늘리게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엔잡러는요. 첫 번째,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해서요. 여기 지금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있죠. 41.2%.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더 많은 수입, 지금의 수입 갖고는 부족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프로 엔잡러 시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개인들이 다 엔잡을 하고 있고 엔잡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보통 회사원의 수입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보통 회사원의 수입은요, 처음에 들어가면 초봉이 있죠. 초봉이 좀 어느 정도 가다가 뚝 떨어지는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 뚝 떨어져요? 퇴직하면 뚝 떨어지죠. 그런데, 자, 이거 누구나 다 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더 이상 연금이
뭐 나오긴 하겠지만 그동안 적립을 해놨으니까. 근데 굉장히 적은 연봉이 나와요. 내가 그전에 연봉 1억, 2억이었는데 그때는 뭐 한 달 수입이 뭐 600만 원, 800만 원, 뭐 어떤 사람은 뭐 1억 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연금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아주 많은 사람들이 4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낮은 연봉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현실이고요. 회사의 원의 이 수입 그래프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네트워커의 수입은 어떨까요? 처음에는요, 돈이 안 벌려요. 이런 구간이, 빗금친 이런 구간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기본급이 없기 때문이요. 내가 네트워크 오늘 사업을 시작했어. 한 달 했어. 그래도 첫 달에 14만 원쯤 받았습니다. 뭐야. 내가 뭐 시스템 나오고 사람들이 전달했는데 왜 이렇게 더 적게 받았지? 내가 다닌다고 나 차비도 쓰고 나 제품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다 적게 나오지? 마이너스 아니야. 이런 기간을 거쳐요. 투자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시간 대비 정말 급여가 정말 수입이 올라가는. 그리고 나서 이 수입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 수입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까지 되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사업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아이젠하워 시간관리 매트릭스 보면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되거든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또 급하면서 중요한 일, 이거는 또 빠르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한 일, 이런 거. 집에 막 급하죠. 지금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설거지가 막 쌓여 있다. 그런데 도와줄 아이가 있으면, 너 이거 좀 해줘. 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해. 내가 어느 정도, 난 목표 수익, 내가 그때 할 거야.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급하고 또 중요한 이 일을 매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도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정해놓고요.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거죠. 내가 삶에서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나에게 앞으로 더 돈이 들어와야 해.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마련해 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아주 급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은퇴하지 않지만 나의 더 노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사업자 중에요. 이제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지금 9년 뒤에 은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은퇴 뒤 삶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을 결단하셨어요. 그분에게 은퇴는 사실 9년 후니까, 아니, 무슨 벌써 준비를 해. 이런 사람도 계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아도 정말 이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D가 되시면요, 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뭐라고 나왔냐면요, PD가 되면 월 400만 원 정도 버는 그런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직급이 되는데요. 15억의 자산을 가진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좋죠? 저도 PD거든요. 저도 정말 부동산을 15억 가지려면 제가 15억이 있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PD란 직급을 달성함으로써 저는요, 15억 자산이 있고 월에 4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꼬박꼬박 나오는 임대를 받는 그런 걸몰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PD란 직급을요, 2년에 가시잖아요. 월 6천만 원 적금하시는 거니까 똑같아요. 3년에 가시잖아요. 월 3천만 원 적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일은요, 정말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희 주변에도 저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해나 사장님,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뭘 해도 성공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주위 어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업이 성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현금 흐름에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일해서 소득을 받는 것이 노동 수익이냐, 자산 소득이냐, 한번 좀 구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의 사분면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일하고 나의 시간과 돈을 바꾸는 직업이죠. 자영업자 마찬가지죠. 내가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근데 세상의 모든 돈을 버는 사람들에서 95%가 이사분면과 이사분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부의, 전 세계 부의 95%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 세계 부의 95%를 가졌지만, 이, 이 현금으로 수입만을 보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5%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어디 속해 있으세요? 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당연히 배우였지만, 또 전문직이었지만, 다 이렇게. 저희 남편도 증권회사 30년 다녔지만, 직장인이었고요. 저도 배우였지만, 쥐꼬리 많은 급여를 받는, 일당 수당을 받는, 어, 아주 그런 전문가였죠.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저는, 네. 이런 이제 오른쪽 사분면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맨하테크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맨하테크로 이루어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인쇄 수익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인쇄 수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하면서 즐기고 싶은 게 바로 인쇄예요. 결국 이 인쇄는요.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일하지 않는 자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인쇄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맨하테크 사업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하시죠. 친구들이 반대해요. 네. 왜냐면 아직요, 이것이, 어, 정말 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걱정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아, 내가 정말 이 걱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응원을 받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고 400만 원 되면 그 가족들이 당신을 응원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고 이런 여러분 얘기를 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뭐 대충 네트워크 해보고 뭐 이런 피라미드 네트워크 차이 모르는 사람들. 네가 고생하니까 내 마음이 아파. 그리고 인쇄 수입, 중요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누구요? 엘빈 토플러, 도널드 트럼프, 로버트 키요사키 이런 사람 다 하러 갑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경제학자, 또 꿈꾸는 사람, 나의 스토리를 팔고자 하는 사람, 투자 리스크 없는 엔잡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스템과 인쇄 수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저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또 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내냐면요. 꿈이 있는 사람이 해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내가 이 사업을 크게 생각하고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정말 명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우리 꿈이야 작으면요. 모든 역경을 그냥 헤쳐나갈 수 없게 돼요. 이 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쭉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꿈이 있으면 이 웅덩이를 거뜬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 이야기 있죠. 제 적성에 잘 맞지 않아요. 네.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 많죠. 누구나 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요. 세상에 필요한 일을 했죠.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 적성보다 나의 삶을 더 중요하게 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의 꿈을 위해서 그분들이 한 건 뭐냐면요. 내 자신을 찾아가면서 아,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그 적성이요. 처음에는요. 저도 이 네트워크 사업이 정말 그 적성이 안 맞았어요. 제가 우리 스포너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배우잖아요. 배우는 항상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들어왔더니 복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복제라는 단어 너무 싫어했어요. 스포너님들이 복제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세상에서 복제라는 단어가 정말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파트너들한테 복제를 강조합니다. 이 사업은 복제 사업입니다. 복제하셔야 돼요. 스폰서를 복제하세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복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적성이요?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적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업은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나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고민보다 행동을 하는 거죠. 나의 경험을 최고의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야, 너는 이거 맞을 것 같아. 이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정말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여러분이 또 이 사업을 정말 확장해 나가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죠. 남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을 바꿔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게임은요, 정말 파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파이를 나눠 먹는 거죠. 내가 피자를 여러분 시켰는데 만약에 이 피자가 8조각으로 나눠지는데 내가 2쪽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눠 먹어. 남은 거 갖고 나눠 먹어야 되고 내가 반을 먹으면 나머지 반 갖고 다른 사람 나눠 먹어야 됩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건데 이 메아드그 사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건강 문제, 다이어트 문제를 해결해주고요. 후원하고 교육하는 사업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서 남을 성공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체크 매칭 이런 보너스가 있죠. 이런 사업이 바로 이 맨하테크 네트워크 사업이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분들의 표정을 보세요. GIP 갔을 때 사진이었거든요. 너무 밝죠, 너무 좋죠. 남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또 이게 또 작년 사진입니다. 맨하튼 그 송년회, H&M 송년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꿈과 성공을 응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성공하고자 한 사업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요, 남을 도와줘야 하는 남을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고요. 여기 지난주에 또 고피지 세미나에서 저희 파트너들이 또 핀업을 하셨거든요. 함께 모든 파트너 스폰서가 나서 축하를 해줬어요. 뭐냐? 남을 도와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정말 제가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성공은요, 노력순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라 역전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특히요, 배우고 실력을 쌓는 사업이에요. 먼저 한 사람이 물론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때는 정말 우리 정재 스폰서님 정말 초창기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때는 시스템을 다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쪼개나기 때문에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빨리 배울 수가 있겠죠.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해서 먼저 한 사람이 성공했어요. 좋은 점 뭐냐? 그 성공을 더 길게 누리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30대? 내가 40대? 지금 시작하세요. 저는 지금 50대거든요. 50대에 PD 하는 것보다 30대, 40대 PD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거는 왜냐하면 선착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공 확률이 너무 희박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공은요, 우리가 어떤 51%의 가능성으로 모든 사업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나 이 사업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 없죠? 이 사업은 아마 편의점들이 망해도, 커피숍이 망해도, 뭐 빵가게가 망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이 51%의 기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작을 하지만요, 그 나머지 49%를 채우는 거는요, 경험과 노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 내가 얼마나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하고 경험을 더 쌓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성공 확률이 정말 높으려면요. 여러분 사업 선택을 잘 하셔야 하는데, 먼저 이 메아텍 사업 뭐예요? 여러분 사업, 다이어트 시장, 어마어마한 다이어트 시장이 있죠. 이 다이어트 시장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마칠도 다음 주부터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터 챌린지가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필품 파는 회사가 많이 있죠. 지금 뭐 어떤 뭐 애터미 같은 데는 뭐 10만 개 제품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생필품 파는 시장보다 여러분 다이어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전 국민 중에 질문을 했더니 다이어트 해본 경험이 있어요? 95%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요 국내 다이어트 시장이요 약 7조 6천억 규모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21년도 자료거든요. 그 지금 2025년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시장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계시죠. 나는 현재 수입에 만족해요. 나는요, 지금 이 수입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수입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어요? 이 노후 파산이라는 책에 보면요. 장수의 악몽,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100세 쇼크가 얼마나 많냐면요. 이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건 나에게도 재앙, 국가에게도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는요, 부모님들이, 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60, 70, 80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부모를 내가 부양해도 부모가 그때 뭐 은퇴를 하시고 수입이 없으시면 내가 부모를 부양해야 되잖아요. 나는 뭐 10년, 20년만 부양하면 되는데 지금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120세까지 살아요. 근데 은퇴는 어떻게 돼요? 엄청 빨라졌죠. 60세면 다 은퇴. 50대 중반, 50대 초반이 되면 증권회사들은 다 은퇴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50년을, 60년, 70년을요. 수입이 없는 시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당겨진 은퇴 시기. 자녀를 한 명, 두 명만 낳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비를 너무 많이 지출합니다. 에듀푸어가 너무나 늘어나고. 그리고 불확실한 건강. 사회가 너무나 많이 이제 뭐 스트레스도 많고 또 그리고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정말 골골 100세, 골골 120세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재 수입 만족한다는 거 정말 우리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사업하다 그만둔 사람 너무 많아요. 아이가 어려워요. 수험생에 남편이 싫어해요. 돈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집이 너무 작아.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요.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겠죠. 그 아이에게 더, 그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려면 더 재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고요. 내 아이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고요. 남편이 싫어해서 그 남편에게 더 많은 수입을 갖다 주면 남편이 좋아하게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죠. 네. 이런 어떤 이유들이 사실은 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번, 그럼 내가 이러고 생각하시겠죠. 지금 바로 이것이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될 때야? 이런 생각 하시겠죠. 네. 지금이 그 타이밍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실패를 하고 대충 노력했는데도 타이밍이 좋으면 성공한다는 말은 틀렸다. 타이밍이 인생의 어느 한때를 결정할지는 몰라도 타이밍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 타이밍이 나빴더라도 결국엔 성공하게 돼 있으며 하루하루 되는 대로 대충 사는 사람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 타이밍이 좋았더라도 결국엔 몰락하게 돼 있다. 타이밍 때문에 내 인생이 성공했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나 오늘이며 그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타이밍과는 상관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듣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제가 오늘 Q&A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될 타이밍인가? 나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셨죠?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어떤 삶을 하셨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고, 내가 인생을 바꾸고자 해. 나에게 꿈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꿈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 한다면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그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먼 훗날, 아니요? 2년 뒤, 3년 뒤, 4년 뒤 PD가 되어서 아마 내가 그때 오늘 이 시간 Q&A 시간을 듣고 결정을 했는 그 시간이 나 인생이 너무나 훌륭한 타이밍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날이 꼭 오기를 저는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